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파이썬. 오늘은 제 1강 데이터 타입, 그 중에서 일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용할 환경은 저희가 만든 ArcGIS 온라인 무료 계정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 다 날려버릴 겁니다. 이런 경고창이 뜨고요. 여기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이 세 가지가 떠요. 스탠다드, 어드밴스 GPU가 있는데 저희는 스탠다드만 쓰면 됩니다. 그냥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드밴스는 아크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어드밴스 GPU는 아크파이에다가 GPU를 붙여주기 때문에 연산이 더 빠른 건데 저희는 어차피 지금 딱히 어려운 거 안 할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클릭하시고 오픈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rcGIS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 시작할 때 쓰는 ID라든가 그냥 커맨드 라인을 안 쓰는 이유는 일단 사용하기가 이게 좀 더 편해요. 뭐 따로 설치하거나 뭐 어떻게 뭐 모듈 깔아주시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일단 환경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서버 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좀 더 큰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할 때 저희 하드웨어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파이썬 하는 사람들한테 주피터 노트북이 정말 꿀입니다.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무슨 프로젝트를 위해서 코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업하고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한 중간 정도에 가가지고 특정 데이터, 여기서는 뭐 수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합을 해가지고 저희 결과값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97열의 코딩을 써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해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잘못 입력해가지고 사실 수원이 아니라 저희가 용인을 넣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뭐 커맨드 라인이라든가 그냥 일반 파이썬 파일이라든가 보통 이전에 하던 코딩 방식을 쓰면은 라인 1번부터 97번까지 싸그리 다 돌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2번 줄까지 컴퓨터가 연산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파이썬 자체가 돌아가는 게, 내지는 대부분의 코딩 언어가 그렇지만은 중간에 끊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코딩을 써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잘라서 코드를 쓰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되고 나중에 테스팅이라든가 디버깅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 다른 환경이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버튼도 있고 뭐 설명도 있고 이런 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여기에 파란 선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셀 클릭하면은 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요.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면은 여기 회색 공간 밖을 클릭하면은 다시 파란색이 되고 초록색이 되고 파란색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파란색일 때 커맨드 라인 그리고 초록색일 때 코딩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파란색일 때는 커맨드 모드라 해가지고 이 블럭, 엑셀로 치면 셀 자체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 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든지 셀 자체를 삭제한다든지 그런 식이고, 셀 모드에서는 셀 모드만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고, 코드 블럭 안에 있을 때는 에디트 모드라 해가지고 엑셀에서 셀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축키 값을 집어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복사 붙여넣고 잘라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여기다가 X라는 블럭을 만들어 놓고 이 밑에다가 블럭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B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커맨드 모드에서 위에다 입력하고 싶을 때는 A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싶을 때는 D키를 2번 연속으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트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단축키를 쓸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 자주 쓸만한 단축키들은
커맨드 모드에서 H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L키를 누르면은 라인 숫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추가하면은 라인 숫자가 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셀 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내지 잘라내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x는 3이고 밑에다가 y는 7 뭐 이런 식으로 블락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x 블락을 잘라내고 싶다. 그럴 때는 x 커맨드 모드일 경우에 x를 누르시면 잘라내기가 되고, 붙여넣기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셀을 선택하시고 커맨드 모드에서 V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붙여넣고 복사하고 기타 등등 블락 단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셀을 추가하고 뭐 엑셀 같다는 거 알겠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든 좌클릭을 하든 뭐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인데, 파이썬도 저희가 쓰는 윈도우라든가 맥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맥이나 윈도우는 GUI라 해가지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게 되는 거고, 코딩은 그냥 하나씩 타자로 써가지고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도 윈도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사진이라든가 텍스트, 엑셀 이렇게 불러오면 바로 열 수 있고, 그리고 뭐 계산기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파이썬도 그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넣었어요. 그러면은 윈도우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이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기본 계산이라든가 그런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JPEG이라든가 이런 걸 읽듯이 파이썬에서도 바로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는 오늘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쓰는 것들,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것들 4가지만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 4가지는 스트링, 텍스트, 글자, 문자, 그리고 인티저, 정수, 플로트, 소수점 자리, 그리고 4, 불리언이라 해가지고 참 거짓을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 데이터 타입들의 특징을 잠깐만 알아보자면은, 스트링을 기본적으로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작과 끝에 들어가는 양식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작은 따옴표로 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코드 블럭 3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스트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인티저, 정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숫자가 정말 한없이 이 정도로 커도 인식이 되고요. 음수 같은 경우에 그냥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적어주면 돼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플로트, 소수점이고요. 정수와 마찬가지로 숫자만 써주시면 되는데, 숫자에다가 소수점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숫자 2라 하더라도 2.0이라고 쓰면은 이게 소수점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수점 계산을 해야 되면은 꼭 이 마침표 소수점 자리를 넣어주시면 되고, 음수는 정수와 마찬가지로 앞에다 마이너스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뭘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그리고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불리언이라 해가지고 참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참일 때는 true, 거짓일 땐 false로 써주시면 되고, 꼭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대문자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앞 글자만 true 내지는 fals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내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써나갈 텐데, 이런 변수를 만드는 거는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앞에다 변수 이름을 넣고 이퀄 표시를 한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리 한국 다운편에 넣어주시고, 뭐 나이는 숫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인티저, 불리언, 플로트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파이썬 자체적으로
숫자로 변수를 시작할 수는 없고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느낌표, 골뱅이 이런 걸로 안 되고요. 대신에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건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BMI 같은 경우에 언더스코어 BM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몇 가지 만들어 보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국가라는 변수를 컴퓨터가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숫자 1이 생겼죠. 그래서 이 코드 블럭을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이 12, 뭐 파이 3.1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은 저희가 펑션을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그냥 오늘 배운 것 가지고는 뭐 기본 계산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 뭐 생존 파이썬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를 모르고 파이썬 강의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재미가 없지만은 이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펑션을 알아보기 때문에 지금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거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는 뭐 최소한 뭐 반찬값 대신 가계부 계산, 계산기 이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